여름 하면은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또 여름에는 또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막 하는데 또 세안을 계속 또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고 피부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색소 질환,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피부를 보면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화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 너무 덥다. 덥죠? 네. 아우 더워. 뭐예요 그건 또? 여름이니까 네. 비타민 먹어야죠. 맛있어요? 응. 진짜 자주 드시네 비타민을. 맛있어요. 이쯤 되면 뭐 협찬 올 법도 한데 진짜. 한 번도 안 왔어. 협찬 진짜 한 번도 안 왔어. 물을 아예 이렇게 통에다 놓고 마시는구나 진짜. 이게 1리터짜리거든요. 네. 제가 물을 아침 2잔, 점심 3잔, 저녁 2잔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점심쯤에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런 게 다 여름철 피부 관리 꿀팁인가요? 모르셨어요? 그랬구나. 이거 말고도 좀 많죠? 엄청 많죠? 원장님의 여름철 피부 관리 꿀팁 다 알려주세요. 가시죠. 원장님, 네. 여름철엔 또 피부 관리를 또 많이 하시네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여름은 여름에 맞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환절기에는 또 환절기에 맞게 해야죠. 근데 진짜 여름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피부 관리인 것 같아요. 습해서 뭐 땀도 나고 막 햇살도 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피부 그냥 한순간에 망가지는 계절이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의 이 여름철 피부 관리 꿀팁들 그리고 그게 왜 하면 좋은지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자, 첫 번째, 여름 하면은 뭐 생각해요? 뜨거워. 뜨겁다, 덥다. 네. 그러면 막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땀 안에 노폐물, 불순물 이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내 피부에 노폐물이 좀 쌓여가지고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근데 또 여름에는 또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막 하는데 또 세안을 계속 또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그쵸? 네. 어떻게 하세요, PD님은? 땀 흘리면 막 찝찝하니까 사실 세안을 막 해버리거든요. 근데 세안을 하고 나면 네. 또 너무 건조하고 아프니까 보습 크림을 또 겁나 발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딜레마예요. 뭔가 피부도 자극될 것 같고 크림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네. 씻지 말까? 이러면 첫 번째는 찝찝하기도 한데 두 번째는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진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 세안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일단 땀 안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되게 우리 노폐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 세안을 해주고 근데 이제 선크림을 또 발라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밖에서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럼 물 세안 해주고 그러면 다시 또 보습크림 발라주고 나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크림을 발랐는데 거기에 또 뭐 보습크림을 어떻게 발라요? 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봐봐요. 보습크림 얼굴에 발랐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또 바르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섞였네. 섞여. 근데 나중에 또 지내시다가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보습크림을 바르면 또 섞이겠죠. 네. 그럼 그 위에 다시 선크림 바르면 되는 거죠. 이거 잠깐 신박한데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네요? 똑같죠. 그냥 우리 괜히 그냥 느낌상 맞아요. 레이어가 씌어지는 느낌이니까 맞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층층이 돼 있는 것도 아니겠다. 이게 섞이겠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섞이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물 세안 정도 해주고 보습크림 바르고 선크림으로 차단을 시켜주자. 이제 앞으로 땀 흘리면 물 세안하고 보습크림 바로 바르고 또 선크림 바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땀 난다고 무조건 막 또 폼클렌징 세안만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폼클렌징 세안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하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폼클렌징 세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세안이라고 강조하셨군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물. 땀도 많이 나니까 물을 좀 많이 마셔야죠. 이게 1리터거든요. 저는 하루에 이거 2개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인데 어쨌든 오늘은 한 1.5리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만큼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건조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물 마시게 하면 원장님 식상해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에 왜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대부분이
혈액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피 안에 물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온 몸을 순환을 하는 게 결국은 피인데 그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순환 자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피부에는 혈액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그 혈액들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도 좀 배출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많이 마셔줘야지 이런 순환들이 잘 된다. 피부 모식도가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어? 혈관이 있죠. 그렇네요. 네, 빨간색, 파란색, 네. 정맥이랑 동맥이 있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면서 피부에 영양분 공급을 다 해주는 거, 수분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겉에 바르는 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밑에 깊숙이 있는 피부들은 혈액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물을 잘 드셔야지 여름철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와, 이게 너무 식상하다고 할 게 아니고 정말 피부 관리를 위해서라면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네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 한 번에 막 확 드시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텀을 좀 두고 네. 저 같은 경우는 2, 3, 2 아침 2잔, 점심 3잔, 그리고 저녁에 2잔 계속 홀짝홀짝 마시거든요. 저는 네. 진료를 하면서 홀짝 마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걸 뭔가 2리터 마셔야 해 해가지고 막 뻑뻑뻑뻑 마시고 그게 그러면 이제 바로 소변으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조금씩 적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셔준다. 다음은 이제 또 햇빛이 강하잖아. 여름에 네. 뭐 해줘야겠어? 자외선 차단해. 자외선 차단 잘해줘야겠죠. 근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물론 발라야겠지만 내 피부가 예민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막 팔토시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선캡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돼 여름에는. 여름에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된다라기보다는 선크림도 포함해서 자외선 차단을 어떤 방식으로든 잘 해준다. 네. 이렇게 인지하는 게 더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선크림은 가장 큰 역할이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네. 자외선은 물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몸에 자외선이 들어와서 피부에서 혹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하지만 너무 과도한 자외선은 당연히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고 피부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색소 질환,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게 필수겠죠. 딱 적정량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자외선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으면은 그 다른 변형 이런 거 떠나서 일단 확 늙죠. 확 늙죠. 자외선 노출이 좀 많으신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피부를 보면 우리 시골에 농사 짓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게 피부의 노화를 좀 막고 그리고 동안 습관이 되겠죠. 얼굴을 좀 어려 보이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되겠죠. 저희 큰이모가 정말 진짜 자외선 차단을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20대, 30대부터 완전히 잘했는데 지금도 피부가 진짜 고와요. 그만큼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는 거는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반드시 준다. 여름에는 꼭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 먹었죠? 원장님 뭐 틈만 나면 드시는 거 있죠? 그쵸. 네.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C는 근데 계절에 상관없이 사실 많이 드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햇빛도 많이 오는 편이고 햇빛이 많이 온다는 건 제가 아까 노화 피부가 노화되는 과정이 좀 빨리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노화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항산화라고 들어봤죠. 기계로 치면 녹 쓰는 거를 좀 예방을 해준다. 그게 항산화잖아요. 항산화는 우리 몸이 녹 쓰는 거를 방지해준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비타민 C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B라든지 이런 영양제들 잘 챙겨 드시는 거 요거는 좀 필수겠죠. 원장님 뭐 많이 드세요? 네. 레모나 소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드시던데 뭐 그거 말고도 또 많이 드세요? 엄청 많이 먹죠. 레모나도 레모나인데 비타민 C 그 메가도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신 거 있거든요. 정말 쉬어요. 그 물 없이는 먹기가 힘든 건데 근데 그것도 먹고요. 비타민 B도 먹고 오메가 3도 먹고. 그만 드세요 좀. 근데 좀 많이 먹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골프도 한번 주변에 지인들 권유로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필드라고 하죠. 잔디 있는 골프장에 딱 갔는데 한번 딱 나가보고 느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한번 딱 나갔는데 햇빛. 와, 햇빛을 쐬는데 큰 우산 들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하잖아요. 한 번 나갔는데 한 6개월 노화되는 느낌이었어요. 피부가. 진짜. 직업병이다 직업병. 그래서 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저는 안 해요. 그만큼 햇빛이 정말 엄청나요. 자외선이.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걸 사실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피부가 좀 나이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노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와닿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안 늙을 수는 없잖아. 근데 하지만 내 피부에 녹이 안 슬도록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 그러면서 먹어요. 아, 그러면서 비타민C 이렇게 탁탁 터지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탁 먹고. 예. 원장님은 어느 정도 어떻게 섭취하는 걸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레몬 안에 좀 맛있잖아요. 네. 맛있어서 그냥 가끔씩 먹는 거고, 이제 아침에 저는 비타민 C를 한 3000ml 정도 먹거든요. 3000ml? 많은 양인 건가요? 그쵸. 왜냐면 이제 비타민 C는 3000ml 이 정도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메가도스라고 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먹는다.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육체 피로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조금 메가도스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 영양제를 먹고, 저녁에는 콜라겐 먹고, 오메가3랑. 오메가3하고 콜라겐은 또 저녁에 먹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이제 휴식을 할 때 먹어주면 이게 얘네들이 좀 생합성이나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옛날에 대학병원 수련 받을 때 되게 사람 초췌하잖아요. 피폐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원장님 예전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와, 이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체감을 하시니까 또 계속 맞아요. 바꾸시는구나. 네,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 영상도 영상이지만 실제로 봬도 되게 막 빛이 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좋은 거 다 하고 있네. 좀 드세요, 좀. 그러니까 오히려 설득이 돼요. 원장님 워낙 보여지는 이 이미지나 안색이 정말 좋아가지고 원장님 하는 거 저도 많이 따라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또 이게 힘든 게 또 있어. 열대야잖아요. 네. 잠을 잘 못 자. 그쵸? 잠자는 게 좀 어렵잖아요. 꿀잠, 숙면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더워가지고, 그쵸? 네. 근데 여름에 아무래도 잠을 좀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면 푸석푸석해지고 잠을 잘 자면 피부가 좀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인체가 회복하는 시간인데, 피부는 또 재생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올바르게 또 알맞게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면은 얘네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생 능력도 더 떨어질 거고, 잠을 자면서 우리 인체가 피로도 회복하고 혈액순환도 쫙 되면서 휴식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면은 당연히 피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마치 우리가 전날 잘 때 충전기도 핸드폰 꽂아놓고 완충됐을 때 다음날 딱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충전 안 돼서 간당간당하고 꺼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핸드폰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지금 충전이 다 안 끝나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열대야라서 자기는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 7시나 8시 정도에 가벼운 운동을 좀 해요. 운동을 하고 땀을 쫙 빼고 샤워 쫙 해주고,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있더만, 그 선풍기인데 약간 자연에서 불어오는 느낌으로 자연풍 나오는 그런 선풍기 있거든요. 전 그거 틀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잠을 잘 자요. 그 선풍기 광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서 피부를 완충해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홍조가 또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이 돼서 열을 많이 받잖아요. 얼굴에 열이 많으면 당연히 빨개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 열을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에 열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요, 혈관들이 일단 확장되는 거예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그 피가 많이 쏠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네, 얼굴이 빨개지는 건데, 자,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피지 있죠, 피지. 피지선이 커져요.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유독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 열이 많이 나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열을 좀 내려줘야겠죠. 어떻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팩이에요, 팩. 만약에 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홈케어로 녹차물 우려가지고 화장솜을 거기에 담가놓고 냉장고에 한 1시간 정도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화장솜을 짜가지고 얼굴에 다 붙여주세요. 와, 생각보다 시원한데. 엄청 시원하죠. 녹차 자체가 피부 진정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진정, 그리고 항염 작용, 그리고 얼굴에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녹차팩 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일회용 팩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자연산을 좀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또 다 땡땡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시트 마스크 팩만 구입해가지고 그거 얹은 다음에 오이팩 같은 거, 오이 썰어가지고 올려주셔도 되고, 오이가 또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 팩들을 통해서 얼굴에 열감을 좀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주시면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드름 같은 거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음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저는 트러블이 올라와요. 근데 여름에는 당연히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트러블이 잘 날 수가 있거든요. 더 잘 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상하게 햄버거만 먹으면 트러블이 나, 혹은 인스턴트라든지 난 통닭을 먹으면 트러블이 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여름에 그런 걸 또 먹게 되면 더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 조금 안 좋은 음식들, 그리고 특히 액상 과당, 우리 혈당을 좀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음료수 있잖아요. 탄산음료라든지 달콤한 음료들. 예, 혈당이 높아지면은 피지선을 또 과잉 분비시키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식들, 음료들 좀 조심해서 섭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 당연한 얘기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잘 안 지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누구 다 알죠. 규칙적인 운동하고 뭐 하세요 하지만 잘 안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당연한 거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는 뭐니 해도 어쨌든 더위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내 피부 트러블, 여드름과의 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열 식히고 그리고 잠 잘 주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꼭 잘 지키시면서 여름에 꿀피부 유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 잘 지켜도 예전 여름과는 좀 다른 피부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름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인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